좋아요 안 눌러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게 눌러주셔야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이 전파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길. 작업 중지로 공장이 멈췄을 때, 현장이 멈췄을 때, 일터가 멈췄을 때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이야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화에서 고용노동부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작업 중지를 내린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작업 중지를 하는 이유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한 원인 조사를 제대로 해서 작업 환경을 개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적극적으로 사후적 수습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겠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 어떻게 개입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렇죠. 이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러면 공장 가동이 멈췄을 때, 일터를 출근하지 않았을 때 나 돈 못 받는 거 아니야? 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 라는 고민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위한 시간입니다. 제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찾아봤는데 한마디도 없어요. 월급을 주겠다는 얘기가. 작업을 중지하겠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러면 사실 불안할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법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주긴 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줘야 될 것 같으세요? 일을 안 했으면 일을 안 했는데. 달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무노동, 네. 근로기준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46조에서 사용자 측의 귀책 사유로 노동자가 이 일을 못한 경우에는 전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줘야 된다라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 임금이라고 하는 말 굉장히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원래 일을 하시는 거의 70% 이상은 일 안 하더라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사용자는 당연히 줘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뭐 몸이 아파서 아니면은 뭐 내가 뭐 결근해서 일을 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장 측의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장 측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 명령을 받게 된 거예요. 작업 중지 명령을.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일을 못한 거기 때문에 노동자 입장에서는 나 일하고 싶은데, 일하고 나 뭐 월급 받고 싶은데 당신 때문에 일을 못한 거니까 내놔라 라고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얼마라고요? 평균 임금의 7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70%만 제대로 줘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왜냐면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주가 안 준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라고요? 갑자기 불안해지는데? 주먹이 가까우니까. 주먹이 가깝지만 주도록 되어 있다. 그렇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으로는 주게 돼 있지만 사업주가 안 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절차를 이용해 보신 분도 꽤 있을 것 같아요. 노동청에다가 일반적인 체불임금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청에다가 이제 진정을 넣으면은 노동청에서 조사가 나옵니다. 일반적인 체불임금이나 아니면 뭐 최저임금법 위반 뭐 그런 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근데 이 경우에는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근로감독관들 별로 이렇게 친절을 하지 않던데 보니까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까?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업중지 명령이 사실 내려진 게 너무 명백해요. 사실관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리 뭐 불친절한 감독관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이거가 그 체불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이건 일반적인 체불 절차에서 밟을 수 있고, 그게 아니면은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근로감독관을 찾아가서, 노동청을 찾아가서 해당 기관, 가장 가까운
지방 노동청을 찾아가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면 70% 이상은 그 근로감독관이 받아줘야 된다. 네, 그렇죠. 이런 직무유기입니다. 거잖아요. 네네네. 말 그대로 작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안전사고 이런 모든 것들의 사실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터가 여러분들의 현장이 여러분들의 직장을 출근할 수 없게 됐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당연히 사업주가 책임져 줘야 된다. 그것은 평균임금 70%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했는데요. 사실 70%뭐 부족한 것 같아. 사실 귀책사유 100%인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70% 이상을 실제로 받기도 한다. 왜냐면 이상이니까 70%까지만 줘야 된다는 아니니까 그 이상을 사업주가 줘야 된다는 걸 의미하니까 그 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것도 참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저한의 선이 70%라고 하는 거고 70% 이상을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한 가지 좀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동료 누군가의 과실이 굉장히 뭐 커서 어떤 중대재해가 발생해서 뭐 작업 중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개인 대 개인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다른 노동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그게 사업장의 안전 관리가 잘 못 돼서 그렇죠. 된 거기 때문에 사업주 측 과실로 결국에는 작업이 중지가 된 겁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거고 100%에 관해서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제가 노동자인데 이 상황에서 바로 사업주한테 100% 임금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건 굉장히 어렵겠죠? 개인이 찾아가서 하는 사장님 건 사실 저만 어떻게 좀 딴 사람 70% 주고 저만 100% 주세요. 이게는 좀 민망하죠? 말하기도 어렵고 사실 사장이 회사에 없어. 잘 안 계시죠? 바쁘니까. 네, 관리자한테 얘기하도 뭐 책임 권한이 없으니까 자기는 모르겠다고 얘기해보겠다고 할 거고. 그럼 누굴 찾아가야 돼요? 그것도 노동부 찾아가나요? 노동부밖에 뭐 노동부에 가야죠. 노동부에 가라고 저희가 조언을 드리는 거는 실제로도 요즘에는 상당수 사업장에서 100% 임금을 주고 그 작업 중지되는 기간 동안 100% 임금을 주고 기간 동안 특별 휴가를 줘라.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이제 그 사업장에 나와서 계속 이렇게 뭐 인사팀에 출근해가지고 아니면은 뭐 교육장에다 모아놓고 계속 이렇게 대기 탄다고 그러죠? 대기 태우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뭐 트라우마 치료를 받게 해줘라. 100% 임금을 주고 트라우마 치료를 받게 해줘라. 그리고 그런 트라우마 치료에 대해서는 전화에 나왔던 뭐 근로자 건강센터 쪽이랑 연결돼가지고 해주라라고 하는 지원을 그렇게 행정지도를 꽤 많이 내린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청을 가장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법률적인 근거가 명확할 때. 근데 두 번째는 법률적 근거가 명확해도 좀 잘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뭐다? 관례가 중요합니다. 관례. 전에 한 적이 있어 없어? 그쵸. 법령의 근거가 불명확해도 관례가 있으면은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 차별받는 왜 저 사업장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 사업장에서는 100% 특별 유급휴가 주라고 안 해요? 그런 거죠. 실제로 그런 선례가 있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근거로 제기할 수 있다라고 아주 좋은 정보를 제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70%를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건 확보되어 있는 거고 그 이상을 요구할 수 있고 개인으로 얘기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집단적으로 함께 이야기하고 노동청을 통해서 그런 행정명령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뭐 당장은 이제 잘 좀 태가 안 날 수가 있어도 길게 봐서는 그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면은 반드시 이제 또 다 같이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족분들뿐만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같이 일하시는 동료 근로자분들도 특히 직접 목격하신 분들이라면은 반드시 치료를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고 또 그게 또 시행이 돼야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재벌 방지 대책에 관해서도 이제 의견을 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그게 결국 예방으로 가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얘기는 예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고 문제 제기하고 참여하셔도 월급 제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데 소도 잃었지만 외양간도 고치지 못하는 상황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래서 제대로 외양간도 고치고 이제 앞으로는 소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같이 뜻을 모아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얻어낼 수 있고 법적인 근거와 최근에 그러한 사례들이 쌓여 있다는 걸 같이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네. 정말 작업중지를 불가피하게 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을 경우에 나는 월급도 못 받고 정말 굉장히 힘든 상황을 계속 겪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에게 우려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현장에서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했는데 혹은 사업주의 과실로 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는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사례들이 있으면 저희 당장멈춰 상황실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같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사람의 변호사 손익찬 변호사도 계시니까 법률 자문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을 때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우리가 우리 작업장을 스스로 바꿔내는 그런 과정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당장 멈춰!